10,000명 중 한 명은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쌍연술사 중에서도 높은 노력을 타고난 이는 자신도 모르게 연분을 만들어 죽어야 만다고 한다. 혈중 달걀 농도가 부족하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전회차 무료로 조선 대표 솔로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기회. 정줄 놓고 정주행이 준비했습니다. KBS 혼례대첩. 오늘도 꽃미모 휘날리며 자신의 천재력을 뽐내려간 정우. 그림 속에 햇살이 들이치는 듯 빛이 살아있습니다. 그 자네도 방구석에 앉아 고서나 상상하며 그리지 말고 밖으로 나와 조선의 빛과 풍경을 담아내도록 해오게.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이 쉽진 않겠지만 인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공포의 말본새를 흐린 눈알 만큼 예술 활동은 물론이요. 조금 더 아래쪽인 듯한데 내가 한번 해볼까? 사람까지 살릴 정도로 뛰어난 재주를 가진 그는 말 그대로 완벽남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우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괜찮습니다. 아이 조금 더 쉬거라. 아, 괜찮다니까요. 아우 스트레스. 야 너 임마 몇 년을 가르쳐도 침 하나 제대로 못 놓으면서 연애는 안 배워도 어찌 이리 잘할까 이놈들. 어쩌겠나? 연애란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천하고 어리석은 것들의 전유물인 것을. 연애질만 보면 울분이 난단 것. 그럴 만도 했죠. 홀렌날 공주가 죽고 8년간 수절을 했기 때문인데요. 상, 소, 공주자가와 소인의 혼인무효 상소를 올립니다. 8년을 한결같이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청상부마가 된 울분을 임금에게 토해냈던 정우.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그는 뜬금없이 영모죄로 의금부에 끌려가게 됐는데요. 사태 파악도 하기 전에 또 솟구치는 울분을 폭발시키려던 찰나. 전하. 왕실을 능멸하고 과인을 기만한 죄를 물어 내가 잡아오라 명했다. 조선 건국 이래 부마의 재혼이 허락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리 상소를 올리는 것이 왕실 능멸이 아니면 무엇이야? 메람대오나, 최근 상소는 부마의 재혼을 허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왕실이 권장하는 친형녀의 관점에서 공주와의 혼인이 무효라는 것인데 혹 같은 내용이라 지레짐작하시고 읽지도 않으신 것입니까? 어? 내가 미처 몰랐는데 너 매를 보는 형이구나. 결국 임금 기분 상해죄로 매가 아닌 사약형을 맞게 된 정우. 그때 생각지 못한 딜이 들어오는데 그리 부당하면 내 기회를 한번 줘볼까? 골칫거리인 남산골의 원녀 세자매를 혼인시키는 것. 그녀들로 말할 것 같으면 첫째는 예쁘나 조건이 까다롭고 처녀 귀신이 붙어 행실이 난잡하고, 둘째는 바느질이 능하나 성격이 포악하여 막말을 일삼고, 셋째는 성적 취향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혼사에 나설 사람이 없는 것이냐? 여주댁이라면 이혼사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주댁? 자신이 맡은 중매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하는 여편네거든요. 삭발을 하라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했네. 난 그건 못하네. 두 분이 혼인 후에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삭발 같은 작은 불효는 덮을 수 있는 진정한 효인 듯 합니다만 어머머 얘네 얼리리 꼴레리래요. 그렇게 시작된 작전. 아무리 말리셔도 저는 출가할 것입니다. 가문이 너무 차이나서 혼인은 언감생신이었던 조선시대 로미오와 줄리엣도 여주댁의 묘수만 만나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만 믿으십시오. 갑자기 찾아온 아드님의 불심을 잠재울 혼처가 있는데 제가 중신 한번 서볼까요? 그대로 상견례 프리패스, 혼례식장으로 직진 모드. 정우는 어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주댁을 섭외해 남산골을 찾아갔죠. 그런데 원녀로 지내는 따님들 혼인을 시켜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헛걸음하셨네요.
내 딸들은 혼인할 생각이 없고 나도 억지로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여인이 나이를 넘도록 혼인을 안 하면 그 원한이 화가 되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지금의 가뭄이 이틀 전 비가 왔습니다만 부인, 어서 손님 배웅해드려라. 피곤하구나. 네, 어머니. 일어나시지요. 반길 줄 알았던 세자매 어머니 축객령에 쫓겨난 두 사람. 못 갑니다. 그 어머니께서 노망이 나신 것 같아요. 따님 앞에서 그런 막말을. 아 진짜. 미친놈이 우리 어머니 보고 노망났다 그러는 거야? 장안의 화제 막말 반질려. 둘째 딸 맹두리. 미친놈! 그리고 때마침 나타난 셋째 맹삼순. 사실이니 그들은 구면이었는데요. 하루 전 혼인이 하고 싶던 삼순이 정우와 접촉을 한 겁니다. 이 나라 조선이 어떻게 되려고 처녀가 미원금 소설을 쓴 것도 망측한 일인데 사내 행세까지 하다니. 그래서 진정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삼순 아가씨를 한성부에 고발하고 이 혼사 접을까요?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접을 수 없지. 언니들을 깨어내기 위해 연기 연습에 돌입합니다. 지금 여인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사대부를 능욕하는 소설을 쓰다니 내 당장 관아에 고발할 것이오. 어사나으리 아픈 노모를 보살피기 위해 돈이 필요해 그런 것 같으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세 자매 모두 혼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고발하지 않을 것이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아, 모두 잘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계획했던 대로 실행하면 되지만 하롱님 여기 어린이를. 무슨 일이죠? 삼숙낭자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이거 설마 애드리브인가? 아니 연습한 대로 안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 미용금 소설 작가 화록을 추포하려는 한성부 종사관을 피해 달아나고 있던 것. 이대로 잡히면 홀리고 뭐고 큰일입니다. 여긴 또 무슨 일이십니까? 작은 키에 얼굴이 하얀 선비가 여기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혼례식으로 가는 탄탄대로에 생긴 못 봤어. 걸림돌. 애써 막아보지만 아이, 그만 좀 하지. 여긴 안 여자만 사는 집이라고. 통하지 않네요. 나도 보지 못했으니 그만하게나. 무슨 일 났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시간을 끌어준 사이에 재빨리 환복한 삼순이 모른 척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에게 수상함을 느낀 건지 다짜고짜 불태우는 종사관의 거친 눈빛과 들킨 걸까 불안해하는 삼순.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울분이 솟구치기 시작한 정우. 확인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보겠습니다. 결례했습니다. 살았다. 따님 세 분이 모두 여기에 모였으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생들도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헛수고 마십시오. 제 말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한성부 종사관에게 쫓기는 화롱님. 아이고야 들켜버렸네. 잠깐의 돌발 상황은 있었지만 정우는 계획대로 무사히 세자매의 승낙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첫눈 맞기 기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계치마를 걸치고 앞에 보이는 담벼락에 가볍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다음 날부터 이성에게 돋보이는 비법 특강을 받게 된 남산골 세자매. 왜 인상을 쓰는 것이오? 웃으라고 하지 않았소? 저 지금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키를 쌓으며 혼처를 알아보던 중 세자매 중매 작전에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누군가 남산골집에 엄청난 재물을 보낸 겁니다. 이것을 왜 우리 집에 내려놓은 것이오? 저희는 중매쟁이 심부름을 하는 중입니다. 여주떼기? 여주댁이 아니라서 미안하네요. 병판대감께서 이 집의 큰 딸을 첩실로 맞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병판대감이라 했나? 나는 이 혼사 허락 못하니 다들 돌아가게. 죄인을 주포하라! 첩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관아에 끌려간 어머니. 그 말도 안 되는 소식은 정우와 여주댁 귀에도 들어갔죠. 깜짝이야. 나리께서 그리하신 겁니까? 뭘 말이냐?
24시 넘도록 시집 못 가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법으로 하나 아가씨를 병판댁 첩실로 가게 만든 건 말입니다. 그 일이라면 첫째가 쉽게 혼이 나게 되어 잘된 것이 아니냐? 저의 중매 방식을 따르기로 한 약조를 먼저 어기셨으니 나리와 저의 중매 계약은 이 시간부로 깨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나리께서 절대로 그 어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주댁의 매서운 선전포고. 이대로 실패하면 사약으로 원샷 원킬이 될 정우는 과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 자매들에게도 핑크빛 기류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회체가 무료인 BTV에서 남산골 세 자매의 운명적인 만남을 확인하시죠.